마왕 등장. 오늘은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3기가 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줄여서 리제로라고 부르는 이 작품은 수많은 이세계물 작품들 중 압도적인 팬층을 가지고 있어 근본 이세계물 작품으로 꼽히곤 하죠. 주인공이 죽으면 어떤 세이브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능력으로 도저히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매력인 꽤나 신박한 판타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방대하고도 짜임새 있는 세계관 설정과 매력있고 예쁜 캐릭터들 디자인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으로 시즌1과 시즌2는 꽤나 짜임새가 좋은 수작으로 나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주인공의 바람적인 모습 때문에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만 한번 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매력으로 몰입감을 선사해줍니다. 그런데 최근 리제로의 시즌3가 마무리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인 만큼 한껏 기대하고 본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예상외로 시즌3는 생각보다 지루했고 시즌1, 2에 비해서 뭔가 재미가 없었다 라고 혹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작품을 꼼꼼히 보며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불호 요소로 작용했던 건 대제 주교들의 쓸데없는 입버릇, 과도한 대사들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탐욕, 분노, 세교, 폭식의 대제주교가 빌런으로 나왔고 강력한 모습으로 극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줬어요. 사실상 시즌1만 하더라도 대제주교 한 명이 메인 빌런이었는데 이번엔 4명이 동시에 출몰한 것뿐만 아니라 대제주교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탐욕의 레골루스가 나왔기에 역대급 꿀잼 시즌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건 다 빼놓더라도 각자 가진 특유의 입버릇과 정신없이 쏟아내는 의미 없는 대사들로 인해 그냥 긴장감보단 스트레스만 받았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보통 빌런들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특유의 입버릇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들의 대사를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그냥 하염없이 헛소리를 되풀이하며 광기만 표출하다 보니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좀 싸워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아가리만 터냐 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즌1에 나왔던 빌런인 나테의 주교 역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모습을 극혐하는 모습도 꽤 있었지만 그나마 한 명만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참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명이 나와서 각자가 가진 광기를 입으로 털어대다 보니 오히려 몰입이 깨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겠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긴장감을 높이기보단 짜증만 유발시키는 장면들은 완급 조절을 실패한 대사 연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불호가 심했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사망 회귀의 매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리제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 스바루의 능력치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에 조그마한 실수로도 사망하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이전과 다른 방법을 시도한 뒤 공략을 해나가며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엄청난 사이다를 안겨준다는 건데 시즌3에서는 그 주된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망 회기를 초반에만 살짝 해 다른 시즌에 비해 무게감이 덜했고 가장 중요한 공략법 자체도 죽음으로 인해 깨달아가며 짜낸 빌드업이라기보단 딱히 사망 회기 없이도 알아서 잘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스바루가 이전보다 능력치가 좋아졌기에 많이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오히려 스바루가 사망 회귀하는 걸 보니 스트레스를 덜 받고 바로 공략에 나서서 좋았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결국 보통의 판타지물과 똑같이 가버리는 전개이며 리제로만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기에 리제로만의 특유의 매력과 사이다를 느끼고 싶은 사람에겐 실망감이 들 수가 있겠죠. 스바루가 뒤져가며 개고생해서 얻어낸 공략법들이 아니고 동료들의 각각의 기량으로만 해결한 느낌이 컸기에 결국 승리를 했다고는 하더라도 이전 시즌처럼 큰 사이다를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작가 입장에서도 연타로 홈런을 치는 건 쉽지 않은 거겠죠. 세 번째로 오글거리는 씹덕 요소도 불호의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리제로 자체가 주인공 스바루를 둘러싼 하렘식 연출과 더불어 히로인 에밀리아와 꽁냥거리는 장면들이 꽤 많긴 했지만 지난 시즌까지는 그렇게 불편한 요소까진 가지 않고 적절하게 긴장을 풀어주는 완충제 역할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저번 시즌과 다르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에밀리아 앞에서 베아트리스와 꽁냥거리는 장면으로 불편한 감상을 주기도 했고 레굴루스와 싸고 있는 와중에도 에밀리아와 꽁냥거리는 장면은 흐름이 깨지기도 했다는 의견이 있죠. 리제로의 하렘 요소를 극호하는 사람들에겐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 그냥 판타지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치하고 오글거리는 요소가 심해졌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네 번째로 기대 이하였던 캐릭터들의 활약이라는 요소도 꼽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여러 진영의 전투원들이 나와 활약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많이 기대했던 것이 세계관 최강자인 라인하르트와 대제 주교 중 최강의 권능과 전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레골루스의 싸움이었죠. 일단 라인하르트 같은 경우는 수많은 가오를 지닌 압도적인 인물로 사실상 치트키나 다름없다고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기에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나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분노의 대제주교와 싸웠을 때도 그녀가 가진 권능을 파괴하지 못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죽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술주정뱅이 아빠에게 가로막혀 시간이 끌리는 장면이나 레굴루스를 상대로 싸울 때 역시 그의 권능을 혼자서 파괴하지 못해 승부가 나지 않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약하냐? 그건 아니죠. 분명히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오가 많다고 하더라도 권능을 파괴하지 못하는 모습에 좀 김이 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레골루스의 능력으로 발까지 날려버리니까 저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말하는 모습과 한참 뒤에 돌아왔다는 것에서 이 애니 속 최강자는 생각보다 그리 압도적인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뻔하더라고요. 이건 당연히 서사적으로 봤을 때 라인하르트가 혼자 다 파괴하고 모든 적을 조지면 주인공 일행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주인공이 활약할 수 있도록 이런 서사가 나온 거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먼치킨 판타지 만화를 봐온 사람들은 라인하르트 능력이 먼치킨급이니까 혼자서도 다 박살내버리는 그런 사이다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지금껏 봐왔던 먼치킨들에 비하면 다소 무능한 모습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3기의 재미가 덜했다 라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시즌 1, 2도 먼치킨급 캐릭터가 활약하지 않았는데 그때 왜 별말 없다가 지금 라인하르트 때만 이러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땐 세계관 최강자가 공략해준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쫄깃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적당히 강한 동료들의 활약이 더 짜릿하게 느껴졌던 거고 이번 시즌은 최강자가 나와버렸으니까 그에 걸맞는 활약을 해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면 리제로 극성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라인하르트가 최강자는 맞는데 레굴루스도 세계관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라 그런 거다. 당연히 강자끼리 싸우니까 쉽게 결판이 나지 않는 거지 라고 반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레굴루스의 강함 때문에 또 밸런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레굴루스는 설정상 뒤지게 강한 인물이 맞아요. 괴물급 전투력을 지닌 대제 주교들 중에서 확실하게 최강자이며 유일하게 상위 존재인 마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니까요. 원작 기준 전투력이 어느 정도 나온 인물들 중에 레굴루스보다 강한 인물은 4명 정도밖에 없기에 상대가 라인하르트라 다소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거지 다른 애들을 상대로는 압도했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쉴드 치려고 했던 이 부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인물이 왜 에밀리아랑 스바루를 상대할 땐 뭐 제대로 된 데미지조차 못 줬던 걸까요? 레굴루스 정도의 전투력이라면 스바루는 물론 에밀리아도 그냥 쉽게 발라버렸어야 했죠. 에밀리아야 자신의 부인으로 만들고 싶어 바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는 장면이 나왔고 그때 온갖 마법을 사용했는데도 이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한참을 양보해서 에밀리아가 레굴루스와 맞설 만큼 강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스바루는 어떻게 버티는 거죠? 스바루는 라인하르트가 달로 보내지고 에밀리아가 레굴루스의 아내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시간을 끌기 위해 혼자서 레굴루스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레굴루스는 스바루를 향해 공격을 날리기도 하죠. 그런데 스바루는 그 공격들을 피하고 다 버텨내면서 결국 시간 끌기를 성공합니다. 스바루는 작중 인물들 중에서도 전투력으로 치면 최하위권 인물인데 최상위권 전투력을 가진 인물이 심지어 마법이 존재해 자신보다 약한 인물은 1초 안에 죽일 수 있는 세간에서 이렇게까지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냥 이러한 장면이 레굴루스에 대한 긴장감을 낮추고 시즌 자체를 재미없게 느끼게 해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스바루 하나 1대1로 빠르게 처치 못하는 정도의 전투력이면 사실 그렇게 강한 녀석이 아닐지도? 그런데 그렇게 치면 그런 레굴루스에게 당해 달까지 날아간 라인하르트 역시 쥐밥일지도? 라인하르트를 실드치기 위해서는 레굴루스의 전투력을 높게 평가해야 하는데 레굴루스가 스바루조차 처리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아니 만화에서는 주인공 버프 때문에 주인공이 아무리 강한 애를 만나도 안 죽는 게 국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리제로는 그런 보통의 만화가 아닙니다. 리제로에서는 주인공이 죽을 만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죽는 전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뒤집기 위해 공략법을 준비하죠. 즉 레골루스가 그냥 스바루를 1초 컷 내버리고 다시 시작한 스바루가 지금까지 알았던 정보를 토대로 라인하르트에게 레골루스를 상대하고 있으라고 한 뒤 스바루는 레골루스와 마주치지 않고 그의 아내들을 위주로 공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리제로스러운 전개죠. 그런데 리제로만이 할 수 있는 전개를 버리고 레굴루스가 스바루 하나 못 죽이는 파워 밸런스로 인해 함께 딸려온 라인하르트의 전투력까지 내려치기 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서사를 해석하기에 따라 매끄러운 서사였다고 쉴드를 칠 수 있고 레굴루스의 캐릭터성에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내용을 다 사랑해주는 극성 팬이 아닌 원작을 보지 않고 애니로만 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은 다른 시즌에 비해 빛 좋은 개살구 느낌이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그렇다고 이번 시즌이 아예 재미가 없는 시즌이냐? 물론 그렇게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시즌에 비해 좀 떨어진다 뿐이지 당연히 양산형 이세계물보단 더 재밌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번 시즌이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취향과 관점이 다르기에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불호를 느낄 만한 요소가 있긴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리제로라는 작품 자체가 세계관이 방대한 편이고 아직 나오지 않은 여러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다 보니 다음 시즌은 다시 홈런을 쳐주는 작품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참고로 전 EMT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리제로 시즌3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 내용 말고도 불호가 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다른 시즌에 비해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마왕은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